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이 은행들이 다시 이 대출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 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이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리셋이 되거나 풀리게 되면 다시 우대금리 적용 폭이 높아지면서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이 시장금리 언제쯤 정상화될 것인가, 그 시기를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로 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사를 보니까 은행권들의 움직임이 바로 12월 달부터 이 막아뒀던 대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2022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부터 재개되는 대출 상품들이 늘어나고 22년 1월이 되면 어떻죠? DSR 2단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타이밍은 딱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내년에 펼쳐질 아주 참담한 전세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짧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전세 지옥을 탈출할 방법을 세울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와 매물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내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주비의 폭등이죠. 임대입법에 영향을 받고 가장 먼저 폭등한 게 매매도 아니고요. 그리고 월세도 아닙니다. 전세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주거 포지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주택담보대출 LTV 자체를 대폭 축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입지에서 밀려나지 않고 최소의 내 자본으로 거주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전세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바로 2020년 8월부터입니다. 자, 임대입법, 그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전세 거래 가능 물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고요. 이 케이스는 상급지는 더 심하게 벌어지고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영향을 미쳤죠. 근데 가장 큰 폭의 전세가 상승, 그 가액만 놓고 따지면 당연히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 임대입법이 시작하는 시점에 서울의 모처 전세가가 8억이었는데요. 그것이 13억이 됩니다. 거의 2배잖아요. 5억이 오른 겁니다. 5억이.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3가지 이유 때문에 2022년은 최악의 전세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특히 서울은 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주범이죠, 주범. 자, 임대입법의 부작용이 지속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22년 하반기 되면 20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것들이 이제 만료되는 시점이잖아요. 이때부터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막았던, 상한 5%로 막았던 이 전세 물건이 시세로 바뀌는 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시세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상향 평준화 수준이 아니라 그 높은 호가, 한계 수준까지 계속 두드릴 겁니다.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수요는 증가하니까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전세 지옥장이 펼쳐질 겁니다. 자, 갱신되면 또 시장 유통 물량 반토막 나는 거고요. 반복입니다. 반복. 자, 그래서 전세 시장은 계속 불안할 예정이고,
또 이 와중에는 금액이 너무 올라서 절대 거주하기가 어려운 거주 불능 사태까지 일어날 겁니다. 거주 불능 사태가 오면, 전세로 거주 불능 사태가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을 떠나서 외곽지로 가던가 아니면 월세로 바꾸던가. 예. 그래서 탈서울 인구는 22년 또 굉장한 수치를 기록할 겁니다. 예. 지금 뭐 매년 뭐 50몇만 명씩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그리고 반전세, 그리고 월세로 수요 전환되고, 이게 서로 니즈가 맞아요. 공급자의 니즈와 또 세입자의 니즈가 맞아지는 거죠. 공급자는 뭡니까? 세금이 증세되지 않습니까? 종부세 여기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아니라 반전세 월세로 바꾸고, 또 전세 가격 이제 손에 닿지 않는 금액까지 올라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수요 전환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거주비 자체가 크게 오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전세 지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전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 2016년, 2017년 넘어가는 그 장에 역전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강남의 한복판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입주 물량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입주 물량이 없어요. 예, 너무 적습니다. 자, 서울의 입주 물량 22년 2만여 가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을 넘어선 물량 부족이고요. 바로 작년이 되는 올해죠. 21년 3만여 가구였는데 여기서 35% 정도가 감소되는 물량입니다. 35%도 반토막이라고 할 만하죠. 네. 자, 전세 가격은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뭐 5년 뒤에 GTX 깔린다고 해서 급등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세가 상승을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아파트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폭이 더 높은 지역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현재 가치, 주거비의 인플레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전세가는요, 철저하게 현재 가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입주 물량이 많으면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주 물량이 22년에는 부족합니다. 자, 이걸 해결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임대 입법이 사라지던가, 첫 번째 요인이 없어지던가, 두 번째,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해야죠. 이 두 가지 요인 아니면은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입니다. 자, 22년 1월부터 DSR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빌려주고 40%까지 밖에 안 빌려주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오래 빌릴 수 있는 돈보다 더 덜 빌려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이 적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적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덜 빌려주니까. 레버리지 활용폭이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권 들어서기 처음 전에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요만큼이 됐어요. 그리고 더 줄어듭니다. 23년 되면. 이렇게 자기 자본이 적으면 주택 구매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를 두고 이제 사다리 걷어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갑자기 어디서 돈을 땡겨오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주지를 밀려나기 싫으면 이 더 높은 레버리지가 가능한 포지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DSR 규제에서 아직까지 예외로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더 레버리지 높게 활용 가능한 전세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수요가 몰리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가격 상승으로 귀결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이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결국 전세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21년보다 22년 다가오는 한 달 뒤 22년은 더 최악의 전세 지옥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그냥 예상만 하고 지켜봐야만 할까요? 그냥 큰일이야 큰일이야 하고 말로만 하실 건가요? 움직여야죠. 해결해야죠. 자, 오프닝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은행의 대출 숨통이 12월부터 트일 예정입니다. 아주 짧은 한 달의 기회죠. 자, 대표적인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일시 상환 가능. 자, 저번 달 25일부터 상환을 혼합 아니면 분할 상환만 허용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일시 상환 가능하게 바뀌는 것이고요. 또 농협 제일 처음에 중단됐었죠. 근데 12월부터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도 지금 주택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을 중단했었는데 신용대출도 다시 취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12월부터 부동산 대출 재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들이 속속들이 다시 대출을 취급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우대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어느 영상들 보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영향을 받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금리가 10%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 가잖아요? 우리나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작이 나버립니다. 그냥. 그런 일은 오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전세 폭등, 거주비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 짧은 기회 동안 다시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생기니까 내년 넘어가면 끝납니다. 더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침 지금 전세와 매매 거래량 바닥이고요. 또 급매물을 내놓는 지역도 몇 군데 보입니다. 물론 상품이 좀 떨어집니다만 이런 매물이라도 적극적으로 잡는 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2월은 타이밍이다. 자, 소득이 적으신 경우에는 22년부터 대출 덜 나오는 것이고요. 서울 아직까지 여러분들 살 주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방에서도 썰브라더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서울에도 아직 9억 미만의 주택들 많거든요. 강북구도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기존 주택들. 만약에 대출 받다도 부족하시다 그러시면은 그런 지역들 보면 전세가격이 좀 높아요. 실제 투자금이 생각보다 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높은 전세가 활용해서 미리 사놓는 겁니다. 사놓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사놓으면은 내년 넘어갔을 때 9억에서 12억으로 비과세 상향이 되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되면 그냥 앉아서 수억 버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거주도 하셔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의 경우에는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대체주택 시장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빌라죠. 이 두 개가 현 시점에선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4년에서 5년 정도 공기를 지나는 이 시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때쯤 가면 임대입법 그때까지 가면 지금 분양가가 전세가가 됩니다. 나중에는 무갭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 마찬가지,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소액으로 딱 5천만 원 전후입니다. 4, 5, 6, 7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해놓잖아요. 딱 2년에서 4년 지나면 투자금 회수해서 그냥 내 돈 한 푼 없이 자산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주 큰 호재까지 있죠. 자, 이번에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해서 25군데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발표할 거예요. 자, 발표를 하면 그 이후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기다리고 재고 하시다가 그냥 호송세월 하지 마시고 빠른 선점이 필요하다. 빠른 선점하시면 어차피 거래는 계속 가능하니까요. 거래가 짧게 보시던 길게 보시던 여러분들이 전략만 잘 세우면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체주택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22년 정말 역대급 전세난이 올 겁니다. 그 전세난 이전에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투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이 모든 투자에 관련된 강의와 투자에 관련된 매물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